안녕하세요. 동바시 대표 김유열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찾아뵌 것 같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반갑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온 기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농업에 가져올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지난번 5월 30일 날 농민유통가공사업단이라고 있거든요, 익산에. 그래서 그분들 그 농업회사 법인 그리고 협동조합 출범식 때 제가 특강으로 했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날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마 제대로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좀 여러분들도 조금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할 부분도 있고 한데 그날 조금 혼란스러워져가지고 좀 제대로 전파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PPT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자, 4차 산업혁명이 농업에 가져올 새로운 세상 농바시 제 138강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까지 137강까지 올리고 거의 한 달을 쉬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그날 행사에는 원광대학교 링크사업단이 많이 좀 협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교재비도 좀 지원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원만하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3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재방송하는 차원에서 안 들으신 분들도 또 혹시 그날 오셨던 분들도 너무나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오늘 차분하게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먼저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지금 6차 산업까지 와 있는데 웬 또 4차 산업이냐 해가지고 그런 산업혁명하고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6차 산업은 그 1차 생산과 2차 가공 제조 그리고 3차 유통 서비스 이런 체험 관광 이런 걸 개념을 이렇게 좀 곱하기라는 융복합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온 6차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순수하게 그런 큰 티핑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어떤 변화가 크게 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을 거쳐가지고 2차 어떤 제조업의 혁명을 거쳐서 3차 정보화의 혁명까지 이제 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가지고 ICBM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와가지고 이제 융복합의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이걸 PPT를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제가 지난번 5월 30일 날 강의했던 내용이 이거거든요. 6가지로 했었는데 4차 산업이 가져올 새로운 세상 그리고 두 번째 융복합 농업을 해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ICT 기반 기술이 이끌어가는 농업 스마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득을 올리는 방법 등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저도 이거를 공부하면서 참 놀라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 10대 선도 기술은요, 이렇게 10가지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무인 운송 수단이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것이다.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드론이라든지 로봇, 책보시네, 자율농기계, 자율트랙터, 자율자동차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3D 프린팅 시대다. 적층가공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임플란트까지 이제 나온다는데 이런 부분도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이 어떤 받쳐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첨단 로봇 공학. 네 번째는 신소재, 나노라고 해가지고요. 강철보다 200배가 강하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에 100만 분의 1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작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농업에도 응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거의 손톱 크기 어떤 칩을 가지고 나무에 설치를 하면, 작물에 설치를 하면 어떤 양액이라든지 관수가 측정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중앙 컴퓨터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이 돼서 AI가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뭐 무슨 줄을 연결하고 한다느냐 센서를 설치하고 하는데 센서의 그 크기가 굉장히 좀 소형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뭐 나무 속에 심는다는 개념으로 적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센서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물 인터넷 원격 모니터 기술이 나와 있고, 블록체인,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이 또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에 나온 것들이죠. 요즘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올랐더군요. 그리고 블록체인은 놀라운 소식이 최근에 있습니다. 뭐랄까, 페이스북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어떤 그 금융 거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저께. 그래서 지금 뭐 페이스북 그 사용자가 26억 명이라고 하거든요. 26억 명이라면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거의 반절이 사용한다는데 60억 인구 잡고 말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은행의 30% 시장을 차지하겠다 이러니까 지금 난리 났더라고요. 지금 반대를 하고. 블록체인이 뭔지 알죠? 어떤 그 위조를 불가능하게 하는 기술, 즉 10분마다 한 번씩 내가 어떤 정보가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정보들이 쭉 있다고 생각해봐요. 블록식으로. 자, A라는 사람의 정보, B라는 사람의 정보, C라는 사람의 정보, D라는 사람의 정보들을 중앙 집권화된 상태에서 저희는 살아왔잖아요. 중앙은행에 서버에 저장을 해놓고 우리는 우리의 예금이라면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고 우리 모든 정보를 여기다 맡기고 또 여기서 위조가 되면 우리는 속수무책이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그 금융 정보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가 불가능하다. 중앙은행에서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10분마다 한 번씩 또한 이것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 정말 위조가 불가능하면서 어떤 중앙 통제가 필요 없는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한 1시간 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공유경제 알잖아요. 우버, 택시 공유라든지 알리바바의 중국의 쇼핑몰 하루에 6천억이 팔린다고 합니다. 뭐 에어비앤비, 숙소 나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경제가 요즘은 이 트렌드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유전공학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합성생물학. 그래서 이제 건강 분야, 바이오 연료 생산이라든지 어떤 헬스케어 분야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프린팅, 뭐 피부라든지 뼈라든지 심장, 혈관, 간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그 미래 산업을 선도한다는 건 맞는 말 같아요.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것도 좀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올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이 뭐죠? 한번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사물 인터넷 시대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시대다. 세 번째는 빅데이터 시대다. 네 번째는 모바일 시대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이제 I자, C자 이런 걸 따가지고 ICBM 시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ICBM 시대. 그래서 이제 간단합니다. 이것도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양방향으로 정보를 수집하라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세 번째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뭐 사진이라든지, 뭐, 지난번 제가 선거 예를 자꾸 드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뭐 60%밖에 안 나왔다는데, 실제로는 또 선거에서 이겼거든요. 클린턴은 뭐 80%가 넘는 상태에서도, 그것이 안 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빅데이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고 합니다. 빅데이터는 뭐냐면, 어떤 그 SNS라든지 그 온라인 그 상에서 아니면 오프라인 상에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그 다음에 그 텍스트는 물론이고 그림, 이런 모든 것들을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아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찬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여론조사보다는 오히려 빅데이터가 신뢰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월 인터넷 시대, 그다음에 클라우드 저장소, 저까지 했지, 빅데이터. 모바일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분석해가지고 나의 스마트폰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ICBM 시대라고 요즘 많이들 하죠. 자, 그래서 3월 인터넷은 인터넷 오브 싱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느 장소든지 이러한 그 칩을 붙여가지고 이 자체가 죽은 사물이 원래는 이제 죽어 있었어요. 이게 죽어 있었는데 이 죽은 사물이 그 살아있는 컴퓨터가 돼버리는 거죠. 이 칩 때문에. 그래서 이 ICBM 시대가 이 RFID라는 칩이 발명되면서 지금 개발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칩들을 어떤 장소든지 어떤 서비스든지 어떤 비즈니스든지 어떤 경로든지 인터넷 오브 싱 사물에 붙였을 때 이것이 컴퓨터가 돼버린다는 거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예요. 초연결 시대 모든 것이 다 연결됐었다고 생각해봐요. 사물과 사물끼리 연결되고 사물과 사물과 인간, 인간과 인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사물 대 인간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 연결됐을 때는 놀라운 인류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3월 인터넷 한마디로 물건과 물건이 소통하고 나오네요. 아까 금방 했던 거. 그래서 농산물의 저장 상태라든지 저장량이라든지 운송 차량 위치라든지 우리 택배 올 때 어디까지 왔습니다. 어디까지 왔습니다 하는 게 바로 3월 인터넷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4차 산업의 활용 분야 나옵니다. 이제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입는 컴퓨터가 2025년대에는 10%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원격 의료, 예방 의료, 뭐 이런 의료 분야에도 상당 부분 지금 혁명이 일어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3월 인터넷 우리 농업이라고 해서 예외는 있을 수가 없겠죠. 도시형 농장이 나오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마트폰 기술이 나왔을 때 상당 분들이 좀 농민단체들이 지금 항의하는 이유가 이렇게 급격한 농업기술 발전은 오히려 기존 농업인들을 죽일 수가 있다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안전장치를 어느 정도 해가면서 기술 진전을 이루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민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물비를 절감할 수가 있고 면적 대비 생산량이 증가한다. 그렇죠. 이게 만약 농사를 모르는 사람도 표고버섯 9단 재배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생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비지와 생산지가 근접한다. 그렇죠. 이게 굳이 많은 농토를 가지고 생산하는 게 아니라 도시 근처에 어떤 식물 공장을 지어놓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장소가 필요 없다. 계절 재배가 가능하고 저비용 친환경 재배. 그렇죠. 정확하게 필요한 비료량, 필요한 농약량, 필요한 비료량만 들어가기 때문에 농약이 필요 없고 병충해 방제가 상당히 됐다는 것은 57%, 80%까지 방제된다는 게 바로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듈러 농장이 개설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 이런 거는 아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4차 산업혁명 중 합성 생물학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연료 생산이 뭐 연구되고 있고요. 당연히 유전자를 통한 종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도 자라는 어떤 식용 작물이 재배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아마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합성 생물학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식할 장기를 돼지의 몸에 키우는 기술도 이미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빅데이터, IoT, 사물인터넷이죠. 빅데이터, 소매 유통 분야에 적용한다는 말이 나와 있네요. 재고 관리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네이버에서도 물론 이제 나오지만은 소비자 소비 패턴을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네이버 광고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씩 여기 들어가 보면 나오거든요. 소비자 패턴 조사. 그 다음에 택배 상품 위치, 재배치 및 위치 안내에 의한 매출 증가, 쇼핑 리스트 연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가공 분야에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다. 수급 안정, 유통 효율화를 기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물류 시스템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빅데이터로 분석한 다음에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우리 모바일에 보여진다는 시스템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걸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비 분야에 활용하는 것은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고품질, 안전성, 가격 안정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맞춰서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하고 가공을 한다. 그래서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다. 소비자들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생산을 했을 때는 상당히 과잉 생산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잉 생산을 없애고 이렇게 좀 소비자 맞춤형 생산을 해야만이 어떤 낭비되는 그런 자원들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4차 산업혁명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춤형 생산. 그래서 고품질 농산물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 단계에서 그렇죠. 또 이제 우리가 품질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 자동화를 해서 어떤 선별이라든지 환경 제어라든지 품질 모니터링, 예찰, 방제, 시비, 선별, 가축 질병 예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 이거죠. 센서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로봇이 또한 동원되기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는 글씨뿐만 아니라 이미지라든지 소리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소셜미디어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인간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실시간으로 수집돼야 된다.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들어서 이것을 대용량 데이터가 모였을 때 분석을 하면 이 기존의 데이터들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해결된다 이거죠.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던 선거 결과도 이런 것들이 모아졌을 때 알 수 있다 이거죠. 기술과 산업이 결합된다. 그래서 이제 핀테크라는 용어는 아시죠? 카카오톡에서 금융을 다룬다든지 벌써 500만, 6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성공이죠. 그래서 이번에 또 페이스북도 금융에 뛰어들겠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은행들이 갈수록 좁아지는 갈대가 좀 좁아지는 형편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로 물리학 분야에도 역시 드론, 트럭, 항공기 이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결합을 하고 있고요. 3D 프린팅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중년 일자리를 엄청나게 창출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로봇공학도 나오고 있고 4차 산업이 이끄는 기술 물리학 분야에서는 3월 인터넷으로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금융거래에서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플랫폼 시대, 공유경제라고 해가지고 페이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알리바바 등에서 지금 많이 공유경제를 진행하고 있고 공유경제가 뭔지 알죠? 마치 소유는 각자가 하되 사용은 마치 한 사람 것처럼 사용하는 걸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의 펜션이 A라는 사람이 10개, B라는 사람이 20개, C라는 사람이 70개가 있다면 다 해서 100개인데 100명의 인원이 어디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죠. A도 쫓고 B도 쫓고 C도 그러나 A, B, C 거를 마치 한 컨트롤 타워에서 진행을 한다면 주문을 받고 진행을 한다면은 가능한 일이죠. 100명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유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은 뭐냐면 인터넷상의 거래 및 서비스 제공으로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시스템. 바로 그것이 우리 익산에도 이번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에 도입되는 O2O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O2O 플랫폼은 뭐냐? 온라인에 있는 것을 오프라인에서 실행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들을 또 온라인에서 보여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쇼핑몰하고 그 개념하고는 좀 틀려요. 쇼핑몰은 일방적으로 어떤 온라인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고 물건을 구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오프라인에서도 확인하고 온라인에서도 또 확인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O2O 플랫폼이 요즘 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은 가고 티핑 포인트는 뭐냐면 확 변하는 겁니다. 조금씩 변하는 게 아니라 2015년 세계 독일에서 개최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인구의 10% 정도가 웨어러블 컴퓨터를 사용할 것이다. 2025년부터 얼마 안 남은 5년밖에 안 남았네요. 로봇 약사가 등장하고 안경 인터넷이 나오고 3D 프린터 자동차 인간의 간이 생산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인체 삽입형 모바일 폰이 등장을 하고 미국은 10%와 자율자동차로 대체할 것이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세계 경제 포럼에서 유능한 학자들이 말씀한 겁니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전 세계의 GDP 10%가 블록체인에 저장될 것이다. 그래 기존의 은행들이 지금 난리 난 거죠. 이것 때문에 자율자동차에 의해서 신호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와중에도 살아날 직업이 있다 이 말이죠. 복잡한 문제 해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계가 하지 못하는 일, 비판적인 생각,
비판가, 창의적인 필요한 직업, 창의성이 필요한 직업, 인맥관리 직업이라든지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는 직업, 감성 지식 관련 직업이라든지 판단과 결정 만들기, 복지관 이용자 교육이라든지 협상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자, 전문가 의견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방치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근데 변화가 무슨 뭐 커다란 무슨 물결처럼 뭐 오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와 있는 거예요. 내 몸 속에, 내 옆에, 내 주변에. 그럴 때는 내가 대응을 하기는 늦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미리미리 이러한 뭐 방송도 좀 듣고 조금씩 생활 주변을 살펴보면 소리 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침대라든지,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냉장고라든지, 사물 인터넷 베개라든지, 사물 인터넷 지갑 등이 최근에 생활용품으로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시대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언론을 끝낼게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융합을 말합니다. 융합 참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요. 2000년대 인터넷과 연결된 개체수가 현재는 10억 개 미만이지만은 지금은 500억 개 미만으로 늘어났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연결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통의 시대입니다. 초연결의 시대. 연결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연결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떤 혁명이 일어날 건지는 아마 여러분도 감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아까 ICBM 꼭 기억을 하시고 어떤 초연결의 시대구나. 그래서 우리도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이 좋은 시대를 우리가 열심히 좀 서로 화합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이 농업에 가져올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138강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그 영상 아래에 구독,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 많은 또 공유와 전파를, 홍보를,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지난번에 그 강의 농바씨 오랜만에 그냥 제가 초빙 강사로 가서 해드렸던 내용들이 너무나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좀 무슨 말인가를 모르시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융복합 농업을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39강으로 좀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것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 제가 올리면 뭐 문자로 가거든요. 아무튼 890명 정도, 843명인가요? 그 정도 되시던데, 이분들에게 문자가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한 1000명까지 제가 올려야 되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시고요. 좀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앞으로 자주자주 올려서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